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적 발표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11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근데 네. 은행주들 가운데서는 좀 엇갈린 모습이었어요. 딱 이제 4개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개가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반반 좀 엇갈렸는데요. 이 수치를 한번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컨센서스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EPS가 되겠는데 JP모건과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넘어선 EPS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좀 미스를 했고 웰스파고도 제가 좀 그림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네네. 컨센서스가 이제 1.24달러고 실제가 0.92달러로 골드만삭스와 함께 이제 웰스파고는 좀 미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의 좀 실적을 좀 부분 뜯어봤더니 네. 좋았던 부분은 역시 소비자 부분이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감소세를 그렇게 보였는데요. 소비자와 이제 커뮤니티 뱅킹이라는 이 부문에서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6% 늘어났고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들의 대출 부문,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카드 부문까지도 모두 호조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실적 호조의 비결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국에서의 브랜드 카드 매출이 11% 늘어나면서 역시 소비가 좋았던 이 은행들은 좀 전체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은행들의 실적을 좀 좋게 만들었다는 평가처럼 맞습니다. 들리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실적이 예상치,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은행들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웰스파고와 이제 골드만삭스가 되겠는데 네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역시 저금리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네.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이 여파가 있다 보니까 순이자 수입, 즉 NII라고 얘기하는 이 수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운용 수익과 운용 수익을 운용 자산으로 이제 나눈 비율이 되겠는데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2.66%로 전년에 2.94% 그리고 전분기에 2.82% 대비해서도 급락을 하면서 어떤 이제 저금리 환경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은행, 즉 IB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9%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5%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이제 좀 미스가 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2분기와 좀 이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때도 이제 소비자 관련된 부분은 괜찮았고 그렇죠. 트레이딩이라든지 IB, 뭐 투자 그리고 저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그 금융주의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요. 네.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가 미스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좀 좋은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우려를 좀 씻어주다 보니까 주가가 네 은행 모두 오늘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고무적이죠. 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실제 미스가 나왔는데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업종이 일단은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를 좀 이끄는 모양새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이 업종들 가운데서 금융업종의 비중이 약 13% 정도 됩니다. IT와 헬스케어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 비중은 18%로 IT 다음입니다. 즉 은행들 아니면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 전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은행들이 특히 이제 소비자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를 좀 잠재웠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융주를 살펴봤고 금융주 이외에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대형은행 다음이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내일인가요? IBM과 넷플릭스, IT로 그렇죠. 이제 넘어가는데 네. 실적을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비트, 즉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거는 비트 앤 레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상회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를 올리고. 올리고.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나란히 비트 앤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다우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밑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수치가 이제 EPS 컨센서스, 그 위가 실제 EPS, 그 위가 이제 종전 EPS 풀 이어,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되겠고, 그리고 맨 위가 이번에 상향 조정한 가이던스가 되겠는데 네. 모두 다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선 EPS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EPS 가이던스도 연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두 기업 모두 다우 편입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4위 정도 되고 존슨앤존슨이 한 13위 정도 되는데 네. 이런 좀 대형주들이 또 실적 이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입장에서도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우에는 오늘 8%나 네, 네. 올랐다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던 비트,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얼마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달리 말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에 대한 질문일 텐데 어떨까요, 이번에? 일단은 극초반이기는 하지만은 좀 그림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15일 화요일 개장 전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 기업 11개 중에 9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팩트셋에 따르면 34개 기업들 가운데서 26개가 전년 대비해서 EPS가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예상이 마이너스 4.6%인데 이제 오늘 외에도 그 전에도 코스트코라든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찌감치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좀 산정을 해봤을 때 많은 비율로 이 EPS가 오히려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은 초기 결과가 어닝 시즌에 나머지 결과와의 그 상관관계가 무려 82%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역시 좀 회주의 스타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번 어닝 시즌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 기업들의 실적이 뭐 조금은 기대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은 잘 벌고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거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어닝 시즌 시작 전에 과연 낮아진 눈높이의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무역 전쟁 여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이냐. 근데 이제 전자로 이제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 네. 후자에 대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팩트셋에 따르면은 14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10개 기업이 관세 영향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5개 기업만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의 CFO가 거의 모든 공급업체나 아니면 제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용품 업체인 이 오토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전했다고 하고요. 오토존 CEO 정도만 어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제품 가격 인상의 영향을 좀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다소 우려 섞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당초 좀 걱정보다는 무역 전쟁 여파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의 우려 이 표명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와 같으면 하루 한 종목씩을 좀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은 아마존, 페이스북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존이 이제 24일 목요일, 그리고 페이스북이 30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네네.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이 실적 발표 전에 사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사라, 이렇게 좀 엇갈리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두 가지 종목만 놓고 보면 둘 다 사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먼저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존을 사지 말라고 하고 페이스북을 사라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 흐름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존도 물론 오르기는 했어요. 네. 1.7% 정도 올랐는데 그다지 시장을 아웃퍼폼하지는 못했고 페이스북은 3% 정도 오르면서 투자 의견이 엇갈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사지 말라는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아마존에 대해서 제프리스라는 IB가 물론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300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아직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4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을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실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 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AWS 등의 고마진 사업 덕에 어떤 장기 성장 잠재력은 또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 아마존의 그 오늘 마감 종가가 $1,767 정도인데 제프리스에서도 물론 사지 말라고 했지만 목표 주가는 $2,300.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근데 갖고 있는 일단은 건-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좀 이 경계론을 얘기한 거겠죠. 그 잠깐 기다려요.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페이스북은 또 실적 발표 전에 그럼 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젠블렛이라는 IB였는데요. 역시 이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242는 유지를 했습니다. 뉴스피드 및 이제 인스타그램 모두 수요가 견고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광고 지출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광고주들이 최선호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비트 아니면은 레이즈, 가이던스를 올리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더라도 시장은 만족할 것이고 주가가 잘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네. 자, 그런데 그 두 기업 모두 최근 주가의 흐름은 별로 좋진 못하잖아요. 좀 같은 처지였는데 이렇게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석 달간의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그래프로 좀 보시더라도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 이상 나란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일 종가까지의 기준이 되겠는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수익률에 그쳤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언더퍼폼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일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 데 따른 마진 부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AWS 성장세가 좀 둔화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얘기가 주가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한 상황에 이 가상화폐인 리브라 프로젝트에도 좀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네. 지난 이제 11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베이 등 4개 기업이 이제 제휴사에서 이 창립 멤버에서 빠져나가더니 전주에 이제 페이팔을 포함해서 기존의 28개 대비해서 훅 줄어든 21개 기업만이 이제 14일 월요일에 창립 멤버로 출범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사 모두 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들의 실적 발표가 아마존이 24일 그리고 페이스북이 30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또 실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비준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